안녕하세요. 노동백과 시선의 김승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고의 제도의 괴가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제도상에 무슨 해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로 해고를 보고 있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직과 공고사직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차후적으로 그 해고의 정당성, 해고가 어떻게 정당하냐 이거 여부는 한 번에 미뤄서 보기로 하고, 지금은 해고의 구제 방법, 우리 법 절차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인 간의 계약의 해지를 왜 해고라고 부르고 그 계약을 강제하는 내용의 구제 제도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근로기준법의 특수한 사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국가가 계약에 개입해서 계약을 다시 해라 뭐 이런 거는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계약과 계약 사이를 강제할 수 있는 특수한 법제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유의미한 내용이에요. 이게 사회정책, 경제적 다 내용이 포함되고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을, 특성을 좀 이해하시면 이제 됩니다. 사실은 해고가 그냥 해고가 아니라 힘들게 만든 제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고가 당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떠한 방식으로 구제를 받는가, 또 보통 두 가지 방식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관련해서 설명 주시고,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해고가 발생했을 때 이게 부당하다, 내가 원직에 복직을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루어내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이제 손쉬운 방법은 가까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절차를 밟는 게 첫 번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건데요.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이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발생한 이 해고가 무효가 맞다라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문에 보면은 이번 며칠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하라. 이런 식의 주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는 이제 행정적인 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이제 구제 신청을 진행하는 것과 사법기관인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일단은 있습니다. 이 중에 보통 하나를 택하기도 하고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노동위원회가 이제 어떻게 행정적인 구제 방식인데요. 이 방식도 금전 보상적인 측면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실효성이 있는 좀 더 구제 제도가 되어졌고요. 이제 실효성 플러스 사실 이제 행정적 이행 명령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면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이 행정적인 명령을 이용할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어차피 민사적인 부분은 이제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민사적인 부분을 기형성된 권리를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 직접적인 구제 방식이라고 친다면, 행정적인 방식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방식인데 좀 더 강제력 있는 수단을 쓰죠. 그래서 이제 행정적인 방식이 이루어지는, 이제 민사는 되면은 권리가 이제 형성된 거다 이렇게 봐요. 바로. 그럼 이제 민사적으로 이제 돈 안 주면 집행 들어가고 뭐 이런 방식을 쓰지만, 노동위원회라는 방식은 행정적으로 과벌을 하죠. 벌을 내리고 그다음에 뭐 형사처벌까지도 추진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노동위원회 여러분들이 이제 구제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그 내용이 사용자한테 전달이 되죠. 노동위원회를 거쳐서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면 사용자는 반박을 하겠죠. 답변서라는 이름으로 서류를 냅니다. 그럼 또다시 근로자는 이유서를 다시 내서 이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신문회의를 거쳐가지고 신문회의 당일에 결과는 나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라는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한 달 뒤에 부당해고라는 내용으로 판정서가 나오고요. 그럼 판정문과 함께 사용자에게는 구제명령서가 갑니다. 그 내용을 보통 보면은 이 판정문이 도달한 이내로 그 날부터 해서 1개월 이내에 그 구제명령을 이행하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간접적인 그런 강제 이행의 방식으로 나오는 구제명령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제명령에 보면은 이 언제까지 해서 복직을 시키라는 의미로서 노동위원회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 명령을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걸로 계속 압박을 줍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제 1회에 최대 2천만 원, 1년에 2번, 2년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제 해고된 사람의 숫자나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현재 나와 있는 노동위원회 이제 내용을 보면은 해고 사건 같은 경우는 1차 이행 강제금으로 500만 원 정도부터 부과를 합니다.
이제 징계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뭐 300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형태인데요. 해고를 당해서 구제 명령을 이행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1차로 500만 원을 부과하는 거고요. 1년에 2번이니까 그 이후에 또 부과를 하는 거고요. 최대 2년이기 때문에 차수로 치면 4차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뭐 벌금과 비슷하지만 벌금은 형사처벌 개념이니까 아니고 뭔가 강제를 하는 수단인 거죠. 경제적 불이익을 가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빨리 복직을 시키게끔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재심 절차가 있고 이후에 뭐 행정소송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뭔가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정문이 도달하고 1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재심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미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확정된 상황에서 이행하지 않게 됐을 때는 노동위원회가 고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제를 해서 이 결론이 빨리 3개월 이내에 나기 때문에 이 결론이 난 이후에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복직할 수 있는 이런 강제 수단을 지닌 이 절차가 일련의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행이 좀 빨리빨리 좀 되는 편이다.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행 강제금이 이제 해고의 경우는 뭐 최대 1회 2천만 원까지 부과한다. 뭐 그 외에 이제 처분들을 조금 더 낮게 해서 뭐 6개월에 한 번씩 부과한다라고 하지만 이행 강제금 맞고도 계속 자기가 이제 처분을 구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긴 있습니다. 소송을 계속 한다거나 그런 회사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략적으로 이행을 해놓고 이행강제금을 피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분쟁을 해나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엔 좀 그 작은 회사일수록 후자를 좀 선택해요. 그러니까 먼저 그냥 데려다 놓고 분쟁을 계속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견 이상만 돼도 그냥 이행강제금 정도는 사실 이행강제금이 나중에 이제 결론에 따라 다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일단은 5인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도 좀 잊지 마세요. 5인 미만은 이 방식이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빠른 구제 방식이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행정적 방식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무조건 행정적 방식이 노동위원회를 선택해야 되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도 노동위원회가 오히려 더 느린 경우도 있습니다. 쟁점이 복합적이거나 쟁점을 추가해야 되거나 아니면 청구 취지나 신청 취지를 변경해야 될 때 노동위원회가 오히려 더 안 받아주거나 반복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덜어 있습니다. 또 다음 문제는 소송 비용 같은 비용 확정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반복해서 해고하거나 반복해서 징계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노동자로서는 좀 감내하기 힘든 일이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노동위원회 행정적 처분이 정당한가 적절한 방식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양 채널을 다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한 채널을 다시 선택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노동백과 시선 구제 명령에 따른 방식을 좀 봤습니다. 노동위원회 좀 중심으로 두고 봤어요. 이 영화를 궁금한 점 있으면 네이버 카페에 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